조선사,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기업 결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계 1, 2위 조선사의 기업 결합이 시행이 되면 말 그대로 세계 최대 조선사가 탄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적인 수준입니다. 여기서 난관에 대해서 살펴보면 당초엔 중국의 심사 과정이 가장 난관으로 여겨졌었죠. 자, 여기서 그냥 배경을 살짝 설명드리면 원래 이런 거대한 이런 기업 합병이 이루어질 때는 경쟁 국가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심사 과정이 조금 있습니다. 국가마다. 그 중에 중국의 심사가 가장 난관으로 여겨졌었죠. 왜냐? 당연히 지금 중국 조선사들이 한국 조선사들에게 기술력에서 밀려서 자국 수주분 60% 정도? 그리고 뭐 단가도 잘 안 나오는 벌크선 정도를 제외하면 제대로 된 수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세계 최대의 조선사가 탄생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이번 중국 당국의 자국의 1, 2위 중국 조선사들이 합병을 했어요. 국영조선업체 중국선박공업그룹이라는 CSSC와 중국선박중공그룹이라는 CSIC가 중국조선그룹이라는 CSGC로 합병을 했습니다. 거기에 중국이 스스로 찬성 의견을 던지면서 우리 조선업체 1, 2위 업체의 기업 결합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질 명분이 사라졌죠.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 조선사 합병에 반대표를 던지고자 계속 줄도산하고 있는 자국 조선사들의 사정을 두고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 합병 승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오케이, 그냥 내 맘에 들어 오케이, 싫어, 노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합병 근거와 기준을 밝히면서 진행이 되므로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건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두 조선사는 최근 카자흐스탄 경쟁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서 굿스타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도 11월 정도의 심사 신청에 들어가면서 싱가포르, 중국 이런 데까지는 무난하게 승인이 진행될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일본입니다. 우리가 원래 일본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의식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두 나라 간의 사이가 극히 악화되면서 일본이 태클을 걸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한국 조선에 대한 어떤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본 조선산업에 피해가 발생했다라면서 WTO에 제소까지 한 바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죠. 구조조정의 시행 자체가 일본과 무관하게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된 것인데 일본한테 피해가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엮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되는 부분이 있죠. 이번 합병에서 일본 즉 외부에만 있을까요? 우리나라? 일본이 승인권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인 것은 맞지만 회사 내부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진보연대가 최근에도 벨기에 브뤼셀로 가서 이 브뤼셀이죠. EU 경쟁 총국에 합병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라면서 재를 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노조 개별 단체의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현재 조선사의 대형화는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심지어 중국 조선사도 합병을 한 지금의 상황에서 노조가 외국까지 가서 자국도 합병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을 반대하고 다니는 것이 좀 모양새가 좋지 않아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노조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요. 저는 이제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중국 합병도 최종 승인된 판에 일본이 우리나라 합병을 반대할 근거는 합리적으로 보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가 수주의 자국 수주라서 그렇지 중국 1, 2위 조선사의 합병도 규모가 꽤 컸어요. 그나마 우리 조선사들의 합병을 반대할 근거가 원래 LNG선의 50% 이상을 한 회사가 독점할 수 있다 등의 그런 과점 우려가 핵심적인데 중국 조선사 1, 2위 합병에도 이는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얘네들도 덩치가 엄청 큰 애들이 합쳐진 거예요. 국영 조선사들이. 하지만 일본의 지금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행태가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선업이 세계적으로 불황기인 지금 자국 조선사가 계속해서 쪼개지면 결국에 국가 경쟁력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5G 할 것 없이 한국에 대한 여러 나라의 추격이 거세게 다가오고 있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조선업에서마저 국가 경쟁력에 훼손을 입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에 있어서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닐 겁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결코 명분 없는 재뿌리기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기준과 원칙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런 절차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모든 외교 채널을 동원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데 이바지를 해야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노조에 관해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노조의 주장이 무조건 틀릴 때만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노조 비판론자도 아니고 근로자의 어떤 권리 보장, 증진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상황에 따라서 노조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기업이 굉장한 위기 상황에 봉착했을 때 지금은 명백한 조선업의 굉장한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런
필연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때에 노조가 유연하게 사측과 협조해서 일단 회사를 살리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노조가 계속해서 사측과 대립할 때 최악의 국고지원 상황까지도 초래가 되는 겁니다. 이번 노조의 기업 결합 반대도 결국 대우조선 및 현대중공업의 장기 성장이나 당장의 수주까지도 가로막는 면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그나마 우리나라 조선을 먹여 살리고 있는 LNG선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향후 노조가 계속해서 국가 경쟁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기업 결합에 결사, 반대를 하게 되면 납기 인도 일자를 가지고 노조 측에서 사측을 협박할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충분히 가능한 물량도 대우조선이 수주를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이성은 대우 사장님 성함이죠. 이성은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공식적인 발언 중에 나온 내용이에요. 결국 선주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불안한 이 노사 관계를 보면서 자신들의 배가 제때 그러니까 인도가 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제가 선주라도 그런 불안감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네 배를 열심히 만들어줘야 될 회사에서 노동자가 계속 파업을 하고 있고 막 사측도 그거를 컨트롤을 못하고 있고 서로 싸우기만 하고 있고 이러면 배가 언제쯤 만들어질지 그거에 대해서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는 거야? 이거 완성도가 높은 거야? 제때 인도는 되는 거야? 라는 불안감이 당연히 들 수 있는 부분이죠. 직접적인 예를 들자면 카타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선진적인 이런 노사관계를 한국에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조 없애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위기 상황에서는 조금 그에 맞는 노조의 역할에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최소 80척 이상으로 예정된 물량이 내년부터 카타르 LNG 물량이 쏟아질 텐데 지금과 같은 한 대 한 대의 수주가 절박한 우리나라 한국 조선의 상황에서 노사 관계로 인해서 수주를 못하게 된다면 그게 과연 노동자 측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사측 입장만 제가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가 살거든요. 노동자 측 입장에서도 이득이 되는 방향인지 진지하게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성은 사장이 사내 긴급 설명회를 열으면서까지 기업 결합을 통해 우리가 현금 흐름 1조가 넘는 돈, 1조 5천억을 확보할 수 있고 향후 대주주 변경 등으로 은행의 관리 체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자율 경영도 우리가 좀 더 뭔가 밀어붙일 수 있다. 단순히 대규모 조선사가 됨으로 인한 그 시너지 효과도 있겠죠. 그거를 제외하고도 기업 병합이 앞으로 대우조선해양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언급한 것은 지금 한국조선이 물론 품질과 기술로 중국을 누르고 있죠. 중국 배는 지금 망망대해 떠다니고 있고 인도 거부를 수차례씩 당하고 있고 실제로 LNG선 한번 수주했다가 인도 거부 지금 2차례 받고 계속 인도 지원되면서 그 지체 상환금 그러니까 천문학적으로 지금 돈을 물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조한테 중국 조선사들은. 이 세계적인 조선업 침체로 인해서 전체적인 수주 물량이 줄어드는 지금의 상황에서 노사가 협력해서 미래로 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절박하게 드러낸 어떤 한 단면이 아닌가. 이 사장의 어떤 메시지가 긴급 어떤 현안 회의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분들이 또 현명한 그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절대 노조를 욕한다거나 한국의 어떤 이런 기본적인 기업과 노사가 상생하려는 이런 체제 자체를 제가 부정하려고 한 게 아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센텐스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노조가 근로자의 어떤 그런 권리나 이런 걸 보장해주기 위해서 존재해야 될 때는 해야 되지만 이렇게 기업의 위기 상황에서는 또 기업의 존폐를 위해서 또 힘써줘야 된다. 요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좀 예민한 주제다 보니까 제가 여러 번 말을 붙이네요.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또 시청 후 현명한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진지하게 공부해보고 제가 사고 혹시나 재건에 나선다고 해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국경에 위치한 대마도는 작년 41만 명이라는 엄청난 관광객이 밀려들었지만 현재는 90%라는 막대한 타격을 입으면서 한국의 의존도가 너무 심했다라는 반성과 함께 일본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 갖가지 홍보를 해도 방문객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숫자만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본 큐슈 본토로부터 130km가 떨어져 있는 섬이기 때문에 쉽게 오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은 부산에서 50km이기 때문에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런 이유로 일본인 관광 활성화가 쉽지 않은 건데요. 이번에 올해 세 번째로 대마도에서 10월 19일에 국경 사이클링 인 대마도가 열렸다고 합니다. 대마도를 남북으로 나눠 종단하고 명소와 볼거리를 보여주는 123km가 되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스포츠 여행가 후쿠다 씨는 게스트로 참여했는데 섬의 다양한 표정을 느낄 수 있는 멋진 대회라고 칭찬하고 대마도 관광의 잠재력을 증명하는 이벤트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날은 한국이 이렇게 잘 보이는 것은 1년에 몇 번 없는 행운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지난해 참가자가 50명에 불과하고 올해 참가자는 95명이었다고 합니다. 오, 엄청 참가했는데요. 2배가 넘었네. 시는 이번 대회에 400만 엔을 사용하고 직원 250명을 투입하는 등 만전을 기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고 하네요. 이 대회에 참가하려면 나가사키 항공편과 후쿠오카 고속 페리를 이용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성공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대회였던 거죠. 그러나 시 관계자는 스포츠 유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자평하고 합숙도 가능한 부분에 관련해 대회를 유치하는 안을 생각한다고 하였는데요. 시 관광상공과 과장은 큐슈 지역의 대학과 고등학교 팀의 대마도 전지훈련 같은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대마도 난류의 영향으로 기후는 온난하고 적설량도 미미해서라고 했다고 하네요. 반면 한국에 대해선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웃이라고 강조하며 계속 교류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41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마도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내다본다고 말하며 어차피 대부분의 한국인은 소비가 적기 때문에 한국에서 소비 지출이 많은 개인 고객을 유치해 오래 머물게 하면 인원이 적어도 소비액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하네요. 이런 상상 속에서나 일어날 일을 기사로 적는 거는 뭐죠? 웃긴 건 시청으로 한국과 사이좋게 지내지 말라고 주장하는 전화가 전국 각지에서 걸려온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본토 사람은 알 수 없겠지만 우리는 옛날부터 이웃이니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이웃나라와 교류의 역사를 함께해온 도민 감정에 대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끝맺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일본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 대마도 9월 관광객이 3,080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보면 31,152명이었다고 하는데 관계자들과 업무상 가는 사람을 제외하면 관광객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네요. 스포츠를 유치해서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1년에 일주일 장사해서 살아난다? 왠지 우리는 끄떡없다 뭐 이런 거 보여주려는 쇼라고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한국 스포츠를 유치하는 게 더 빠르게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되네요. 일본 반응입니다. 탈한국하기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재구축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탈한국하기에 딱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하십시오. 탈한국하기에는 딱 좋은 시기긴 한데 누가 좋아질지는 한번 봐야 되겠네요. 대마도 사람은 죽겠죠. 원래 우호적이지 않고 우려되어 왔잖아요. 이번 기회에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면 현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고객을 유치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마도 관계자들은. 여러 가지 대책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일본인들도 가기 쉬운 환경 정비나 선전에 힘써 환경 정비라는 거는 결국 뭐 교통편을 늘려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인데 뭐 그게 그렇게 쉽게 늘어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게 수치 타산이 맞아야 늘어나지 누가 공짜로 그렇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악의 없이 오고 싶어하는 한국인까지 거부할 필요는 없다. 액수가 적긴 하지만 수입은 틀림없으니까 단지 관광객의 비율은 가능한 한 널리 골고루 지향해야 한다. 리스크 관점에서 당연한 경영방침이라고 생각한다. 액수가 적다라는 거는 대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네요. 일본 사람이 한국에 쓰는 돈이 더 적은데 그런 거는 모르고 그냥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얘기만 듣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무슨 큰 사실이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 나라는 믿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건 뭐 우리나라도 같은 생각이죠. 한국에 의존하지 않는 방향성을 구축해야 함. 대마도는 안 와서 오히려 좋은 것은 아닐까?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안 와서 좋은 사람도 있고 가야 좋은 사람도 있고 그건 뭐 상대적인 거라 알 수가 없네요. 대마도는 항공편 직객에 어정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 그렇다면 안개로 결항이 줄어드는 대책을 현이나 국가에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하지 않고 있다.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안개로 결항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바꾼다고 해서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건가요?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말하는 활동은 멋지다. 나는 한국과는 사이좋게 지내지 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한중은 거국적으로 불매하기 때문에 그곳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활동이 멋진 건 아닌데 스포츠 유치는 좀 괜찮을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가기가 너무 멀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관광객도 못 가는 곳을 대회를 유치한다고 해서 갈 수가 있나요? 쉽지 않죠. 그러면은 정말 전국 대회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세계적인 대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세계적인 축제? 뭐 이런 거를 유치하면 좀 더